자, 모두를 위한 논술 강의 이번 영상에서는 흑백 요리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 내가 논술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논술은 글쓰기 시험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구 교정 받고 문장 수정하고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논술은 사고력 시험이다. 여러 번 내가 강조하잖아. 그런데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실제로 답안을 쓸 때 이 얘기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잘 전달해 줄까 하다가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이런 표현을 듣고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본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거기 안성재 셰프님이 심사위원이시잖아. 이분이 어떤 참가자가 구운 소고기를 드시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고기는 이분하게 익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영어 표현이 먼저 나온 거지. 이분하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표현이 들어있지만 평평하다, 고르다라는 얘기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분하게 익지 않았다는 것은 고기가 어떤 부분은 너무 많이 익고 어떤 부분은 좀 덜 익고 그렇다는 거지. 이걸 이용하면 학생들이 내가 늘 강조하는 논술은 단순한 글쓰기 시험이 아니라 사고력 시험이다. 이것을 조금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줄 테니까 잘 기억을 해두면 훨씬 좋은 답을 쓸 수 있을 거야. 자, 같이 한번 보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 비교하시오라는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제시문 가를 읽어봤더니 이 내용은 뭔가 보편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봐요. 보편복지. 그런데 같이 나와 있는 제시문 나를 봤더니 이 제시문 나는 뭔가를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조선시대 수령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글이야. 이를테면 이 수령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호랍이나 과부나 고아 같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찾아서 살펴야 한다. 그런 수령의 의무를 다룬 글이라고 해봐요. 자, 그랬을 때 이분하지 않은 답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제시문 가는 보편복지를 말하고 있고 나는 수령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 이상하지. 서로 다른 층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논리를 이분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분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제시문 나를 요 레벨로 끌어올려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지. 주어진 제시문을 그대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사고력을 발휘해서 활용해줘야 되는 거야.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나는 답안이 이렇게 되겠지. 수령이 이런 사람들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도움이 더욱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 제시문 나는 선별복지의 입장을 보인다. 이렇게 해서 가는 보편복지, 나는 선별복지. 답안지가 이분해졌지. 답안의 논리가 이분해졌잖아. 그러니까 이 제시문을 주어진 것 그대로에 두고 활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 모든 과정에 단순한 글쓰기 요령이 아니라 사고력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이를테면 설명을 하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와 나를 가지고 다를 설명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보자. 그랬는데 어떤 제시문이 이렇게 가가 이렇게 나왔고 제시문 나가 이렇게 나왔고 제시문 다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주어진 제시문들은 울퉁불퉁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층위를 막 던져줄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들의 답안은 제시문이 울퉁불퉁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답안지도 울퉁불퉁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답안은 이분해야 된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도 이분하게 쭉 이어지는 논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제시문 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줘야죠. 사고력이 필요한 거지. 나도 마찬가지죠. 나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발휘해줘서, 그러니 가가 이렇고 나가 이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가 이어져 가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뭘 의미하는지. 가보다 나가 더 밑에 내려와 있었잖아. 그런데 이분하게 논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더 많이 해석된 거지. 더 많이 해석된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나는 아마 문학 제시문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좀 크죠. 문학은 해석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 일반적인 비문학 제시문에 비교하면 비문학에 비해서 문학은 훨씬 더 해석이 많이 필요하잖아. 아마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선생님, 다는 이분한 요 라인에 있네요. 그렇지.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이 제시문 다는 이 주어진 내용 자체가 이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있는 그대로 활용되어도 좋을 만한 제시문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이 그림은 암시하고 있어. 이해되겠니?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주어진 답안지가 어떻게 주어지다 할지라도 얘네들을 그냥 주어진 대로 이어서 답안을 만들려고 하면 답안의 논리 자체도 울퉁불퉁하잖아. 이분하지 않잖아. 논리를 이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줘야 되고 나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줘야 되고, 여기에도 사고력이 반영되죠. 그리고 이들을 이용해서 가는 이런 내용이고 나는 이런 내용이니까 다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논리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논리력, 사고력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겠지.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글쓰기 시험이 아닌 거야. 고도의 사고력이 필요한 시험이고, 우리가 논술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법 교정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제시문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논리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굵은 사고력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야. 되겠어? 자,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답안지의 논리는 이분해야 된다. 이분해야 된다. 이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제시문들도 있는 그대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능동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일관된 논리적 흐름들을 만들어내려는 이 또한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력을 키워가고 향상시키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논술 시험의 본질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의 답안의 논리는 이분해야 되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